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킨 누렁이의 의리 이야기입니다. 황대감은 약관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과거에 급제한 후 40여 년 그는 60이 넘도록 궁궐에서 임금을 모셨다. 두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나이가 든 황대감은 한양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임금의 윤허를 얻어 사직한 후 황대감은 고향인 충청도 옥천으로 돌아갔다. 평생 청백리로 봉직했지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전혀 없지는 않아서 낙향한 후에는 주로 베풀며 살았다. 사랑은 언제나 문객들로 가득 찼고 거지들은 배불리 먹고 갔으며 탁발승은 넉넉하게 자루를 채웠다. 어느 여름날 황대감은 회갑 잔치집에 가다가 계곡에서 젊은 사내들을 만났다. 사내들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한쪽에 묶여있는 누런개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황대감을 바라보며 그렁그렁 눈시울을 적셨다. 여보게, 황대감이 부르자 사내들이 황대감을 알아보고 조용해졌다. 오늘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해 드시고 저게는 내게 파시도록 하시오. 갯값을 넉넉하게 내놓자 남정네들은 개 목줄을 황대감에게 건넸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개는 황대감을 따랐다. 잔치집에서 음식을 얻어 개에게 배불리 먹인 황대감은 돌아올 때 목줄을 풀고는 손을 휘저었다. 내 갈 길로 가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개는 황대감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황대감이 하인들을 시켜 우물가로 개를 데려가 떼를 벗기게 하자 금빛 털에 윤기가 돌았다. 황대감은 그날부터 그 개를 누렁이라 불렀다. 당시 황대감은 길고 긴 벼슬살이에서 벗어나 노모를 모시고 부인과 해로하고 있었다. 두 아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며 가문의 명망을 이어가고 자기는 고향에서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니 평생 살면서 이런 호시절이 없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는 호사다마라는 옛말이 틀린 것 없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의금부나조를 대동한 금부나장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황대감을 포박했다. 때는 을사년 궁궐에서 시작된 을사사화의 불똥이 황대감에게까지 튄 것이었다. 황대감은 어느 간신이 자신을 모함했는지 짐작도 못한 채 귀향길에 올랐다. 유배지는 머나먼 두매산골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였다. 오랏줄에 묶인 황대감은 군사들에 끌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에 들어갔다. 누렁이가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온다는 것을 황대감이 알게 되었을 때는 집을 떠난 지 1회째 되는 날이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누렁이는 삐쩍 말라 있었다. 귀향을 떠날 때는 전대를 넉넉하게 챙기는 법. 황대감은 나장에게 돈을 찔러주고 오랏줄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오랏줄이 풀리자 황대감은 누렁이를 끌어안은 채 한참이나 흐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막집 주모에게 부탁해 누렁이에게 푸짐한 밥을 줬다. 황대감의 인품을 진작부터 알고 있던 나장은 온종일 함께하며 정이 든 황대감에게 사화의 진상을 알려줬다. 황대감은 누구의 모함으로 귀향길에 올랐는지 알게 됐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귀향지인 인제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유배지 인제에 다다른 대감은 주막에 들렀을 때마다 써내려간 상소문을 나장편에 올려보냈다. 인제에 도착한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첫눈이 퍼붓듯 쏟아지던 날 산길은 순식간에 막혀버렸다. 황대감은 초라한 배소에서 누렁이와 함께 떨고 있었다. 쌀은 바닥이 났고 주막까지 가는 길도 눈에 묻혀 끊겼다. 며칠 동안 쫄쫄 굶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데 바람 소리는 왜 그렇게 사나운지 천지가 딱 붙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때 아침부터 안 보이던 누렁이가 갑자기 방문을 긁기 시작했다. 왜 그러느냐? 문을 여니 눈 속에서 누렁이가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보니 얼어붙은 떡 한 덩이였다. 아마도 산 아랫마을 어느 제삿집에서 버려진 것을 찾아낸 듯했다. 누렁이의 주둥이엔 피가 맺혀 있었다. 얼음 조각에 베인 것이다. 황대감은 떡을 반으로 쪼개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먼저 먹을 수는 없지. 그러나 누렁이는 고개를 저으며 떡을 밀어냈다. 끝내 황대감이 다 먹을 때까지 입에 대지 않았다. 그날 밤 황대감은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사람보다 낫구나. 겨울이 깊어갈 무렵 황대감이 누렁이를 데리고 산책 삼아 유배지 근처를 돌던 날이었다. 눈 속에서 갑자기 굶주린 승냥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노쇠한 황대감은 미처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 순간 누렁이가 황대감 앞에 뛰어들더니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승냥이는 몇 번이나 달려들었고 누렁이는 몸을 던져 나가섰다. 누렁이의 옆구리가 찢어져서는 눈 위에 피가 튀었다. 하지만 누렁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승냥이는 포기하고 숲으로 사라졌다. 황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누렁이를 끌어안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내 제삿날이었겠구나. 그날 이후 황대감은 자기 몫의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누렁이와 나눠 먹었다. 그로부터 두어 달 지난 어느 날 아침, 어명이요. 황대감은 사약을 받으시오. 라는 소리가 들렸다. 황대감은 다리를 떨면서 밖으로 나와 마당에 꿇어앉았다. 의금부도사가 장검을 차고 버티고선 가운데 나조리 보자기를 풀어 사약사발을 황대감에게 전했다. 황대감이 북서쪽 옥자를 향해 절을 올리고 사약을 마시려는데 컹컹하고 누렁이가 뛰어올라 사약사발을 발로 쳤다. 사발이 깨지고 사약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나졸이 여분의 사약이 든 호리병을 꺼내자 또 누렁이가 뛰어올라 호리병을 박살냈다. 화난 의금부도사가 장검을 휘둘렀다. 장검에 눈을 크게 다친 누렁이는 피를 흘리면서 비호같이 숲속으로 도망쳤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사약을 거두시오. 어명이요. 황대감은 사면이요. 한양에서 온 포도군관이 말에서 뛰어내려 황대감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임금의 사면 소식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누렁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황대감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디 간지 모르는 누렁이는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부상을 심하게 당했으니 어디엔가에서 죽었을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해수로 2년이 지나 겨울이 막바지로 치닫는 섣달 금음날 밤이었다. 황대감 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채에서는 떡국떡을 썰고 만두를 빚었다. 손자 손녀들은 벌써 유출 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방에서는 황대감이 누렁이를 생각하며 시름에 젖어들었다. 그대로 쓰러져 얼마나 잠이 들었나. 설날 아침 동창이 밝았는데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났다. 황대감이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그 먼 길을 애꾸가 된 누렁이가 찾아온 것이었다. 혼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옆에는 새끼 여러 마리까지 있었다. 집에 온 이후 누렁이는 황대감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애꾸가 된 눈으로 밤이면 마당을 서성이며 집안을 지켰고 낯선 발소리만 들려도 먼저 달려나가 짖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예전에 다친 상처가 도지는지 누렁이의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황대감은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였고 직접 죽을 끓여 숟가락으로 떠먹였다.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구나. 그 소리를 알아듣는지 누렁이는 죽을 받아먹다 말고 황대감의 손등을 핥았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될 무렵 누렁이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황대감은 사랑방 마루에 이불을 깔고 누렁이를 품에 안고 밤새 등을 쓸어내렸다. 내가 나를 살렸지. 유배지에서도 사약 앞에서도. 누렁이의 숨결은 점점 얕아졌다.
밖에서는 새들이 울었고 마당에서는 새끼들이 어미를 찾아 낑낑거리고 있었다.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새끼들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황대감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황대감은 죽은 누렁이를 품에 안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황대감은 직접 삽을 들고 집 뒤 매화나무 아래에 무덤을 팠고 두루마기를 벗어 누렁이를 싸서 묻었다. 흙을 덮으며 황대감이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이보다 더 의로울 수 없었겠다. 그 뒤로 황대감은 누렁이 새끼들을 친자식처럼 길렀다. 밥상에 오를 고기도 먼저 개들에게 주었고 겨울이면 사랑방 아랫목을 내주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개를 자식처럼 키운다더라. 황대감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 아이들은 은인의 자식들이다. 몇 해 뒤 황대감이 병석에 눕게 되었다.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재산보다 먼저 지켜라. 저 무덤과 저 아이들을. 황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렁이의 무덤은 풀 한 폭이 함부로 밟히지 않았고 자손들은 대대로 그 집을 지켰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황대감 집안이 오래도록 흥한 건 사람의 덕 때문이 아니라 의리 있는 한 마리 개의 덕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